우리는 식구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AI 순방 성과는 이 한마디로 압축됩니다. 지난 24일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잭슨 왕 엔디비아 CEO를 비롯한 글로벌 빅테크 수장들과 우리나라 대표 기업인들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대통령께서 만찬 중 우리는 이라고 선창하자 참석자 모두 우리말로 식구다라고 화답했습니다. 대한민국과 글로벌 빅테크가 한 식구가 되어 AI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겠다는 뜻깊은 장면이었습니다. 이러한 신뢰는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삼성전자가 브로드컴과 향후 5년간 2천억 달러 규모의 첨단 메모리 반도체 공급과 AI 칩 생산 협력에 나서고 SK는 엔디비아 등 글로벌 빅테크와 7,500억 달러 규모의 장기 공급 협력을 추진합니다. 이를 합하면 총 9,500억 달러, 우리 돈 약 1,375조 원에 달합니다. 대한민국의 AI 비전을 구체적인 투자와 협력으로 연결하고 우리 기업을 글로벌 AI 공급망의 중심에 세운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의 빛나는 성과입니다. 세계 굴지의 기업들조차 대한민국과 한 식구가 되겠다며 손을 잡는데 정작 국민의힘은 이 엄청난 외교적 성과 앞에서 뻔한 소리라며 깎아내리기에 급급하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국익 앞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야당도 외교 성과를 폄훼하는 데 몰두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대도약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검찰 개혁의 마지막 퍼즐인 형사소송법 개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결정했습니다. 뜻이 하나로 모으기까지 정말 치열하고도 뜨거운 또 성숙하고도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은 피해자 보호수단을 확대하고 수사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는 정책적 대안을 도출해냈습니다. 민주당이 자랑하는 토론과 수기 문화가 이번 형소법 개정안 논의에서도 이어진 결과입니다. 치열한 논의 속에서 국민과 당원 여러분, 각계 전문가와 우리 의원님들까지 소중한 지혜와 고견을 모아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흥정이니 매국이니 망언을 쏟아냈습니다. 검찰의 수사권을 남겨야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다는 회계망측한 논리까지 펴면서 국민 불안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무책임한 거짓 선동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2달 가까이 국회 보이콧을 이어가며 민생을 뒷전으로 내팽개치고 형소법 논의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다름 아닌 국민의힘입니다. 당리당략을 따지며 국가의 미래와 민생을 발목 잡는 행위가 바로 매국이라는 점을 국민의힘은 자각하길 바랍니다. 민주당의 원칙은 단 하나, 기소하는 검찰이 수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난 80년간 수사권과 기소권을 양손에 쥔 검찰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그 무자비한 칼춤에 민주주의와 인권이 질파뼈고 무수히 많은 피해자가 피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나아가 검찰은 국민이 선출한 권력까지 자신들의 힘으로 무너뜨릴 수 있다는 오만함으로 대한민국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기만했습니다. 심지어 스스로 정치의 주체가 되어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을 낳았고 12.3 불법 비상계엄으로 대한민국이 성취한 모든 것을 무너뜨릴 뻔했습니다. 때문에 검찰개혁은 허울뿐인 구호가 아닙니다. 오직 국민을 위한, 국민이 주인인 형사사법체계를 세우기 위한 역사적 과제이자 시대적 사명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습니다. 오는 10월 2일 국민이 주인이 되는 형사사법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끝까지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민생을 지키기 위해
국회는 더 빠르게, 더 효율적으로 일해야 합니다. 7월 한 달 수출액은 549억 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실질 국내 총소득 증가율도 38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경제는 거시지표에서 분명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동발 리스크가 다시 불거지며 유가 상승에 폭염, 폭우 등 계절적 요인까지 겹치면서 국민의 삶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4일 민생물가특별관리 관계장관 TF를 열어 유류세 인하를 2개월 연장하고 8차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하는 한편 7월, 8월 농수산물 대규모 할인 행사를 대폭 확대하는 등 민생물가 안정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처럼 전방위적으로 민생을 챙기고 있는 만큼 국회도 전 상임위원회를 풀 가동해 민생 입법에 속도를 내야 합니다. 민생의 골든타임은 언제나 지금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후반기 국회가 시작되고도 50여일간 원구성을 지연하더니 어렵게 국회에 복귀한 뒤에도 여전히 민생 입법에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제22대 국회 들어 국민의힘이 남발한 필리버스터만 무려 32번으로 총 750시간에 달합니다. 소수의 의견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가 국회를 마비시키고 민생 입법을 지연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름뿐인 패스트트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상임위원회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부의 60일 등 최장 330일이 걸려 패스트트랙이 아니라 슬로우트랙이라는 비판까지 받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와 패스트트랙이 본래 취지에 맞게 작동하도록 국회법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도 전면 가동해 민생 경제 회복과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추진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민주당의 기준은 언제나 국민이고 민생입니다. 국회법 개정을 통해 민생 입법의 속도와 효율을 높이고 국민께서 체감하는 성과를 만드는데 일하는 국회를 반드시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황명선 최고위원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께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AI 서밋에서 총 1,375조의 업무 협약과 GPU 200만 장 규모의 AI 센터 투자 협력 추진을 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 대한민국의 비전을 담은 샌프란시스코 AI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대통령은 이번 선언을 통해 세계 최고의 수준의 반도체 제조 역량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을 대체 불가한 글로벌 AI 공급망의 핵심 국가로 도약시키겠다라는 비전을 밝혔습니다. 단순한 메모리 공급처를 넘어 신뢰할 수 있는 AI 반도체 생산 기지이자 공급망 파트너로서 글로벌 AI 인프라 확장의 중심축이 되겠다는 담대한 선언입니다.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국익을 위한 실용 외교를 펼치며 우리 기업의 활동 영토를 넓히고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과 글로벌 책임 국가로서의 면모를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온 국민이 자부심을 느끼는 실용 외교 성과에 찬물을 끼얹는 국민의힘의 행태는 제1야당이 민생과 국익보다 정쟁을 앞세우는 안타까운 현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특히 나경원 의원이 대통령과 기업이 한 팀을 이뤄 만들어낸 팀 코리아의 성과를 두고 숟가락 얻는 외유라 폄훼한 것은 그 자체가 정치적 숟가락 얻기에 불과합니다. 나경원 의원은 자신의 발언이 팀 코리아의 성과를 내서 깎아내려 정치적 허기를 채우려는 작대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온갖 발목 잡기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이재명 대통령 시대에 AI 기술 주권을 확립해 진정한 글로벌 AI 허브로 도약하고 대체 불가한 글로벌 책임 국가로 올라설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를 든든하게 뒷받침해 후속 입법 조치와 정책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내일 28일부터 새로운
지도부를 뽑는 당원 투표가 시작됩니다. 이번 전당대회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함께 이끌 완벽한 국정 파트너를 당원들이 손으로 선택하는 당원 모두의 당원 주권의 축제입니다. 당원 여러분께서 단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가 투표해서 이재명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 일할 완벽한 국정 파트너를 당 지도부로 선택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당대표는 당 안팎의 근거 없는 마타도와 정적 공세에서 맞서 대통령을 우리는 반드시 지켜내야 합니다. 당대표는 대통령의 국정 파트너인 동시에 대통령이 부당한 공격을 받을 때 당을 이끌고 최전선에서 맞서 싸우는 사령관이 되어야 합니다. 대통령이 지금처럼 정략적 흠집 내기와 낙인 찍기로 공격받을 때 집권 여당의 당대표는 대통령이 가장 믿는 사람이어야 하고 버팀목이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또한 당대표는 우리 당을 진정한 당원 주권 정당으로 확실하게 만들어가야 합니다. 최근처럼 신천지 세력이 당내 개입 사실이 밝혀질 때 당대표는 단호해야 합니다. 특정 세력이 당의 의사결정을 구조를 왜곡하고 당내 민주주의와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훼손하는 시도에 대해 당대표는 결연하게 맞서야 합니다. 무엇보다 집권 여당의 당대표는 대통령이 믿고 호흡을 맞춰 일할 수 있는 완전한 국정 파트너가 되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내란 사태의 혼란을 수습하고 민주주의 회복, 민생과 경제의 안정, 새로운 국가적 성장 동력 확보라는 전인 미답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역대 어느 정권도 완수하지 못한 검찰개혁도 임기 1년 만에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길을 가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든든한 집권 여당, 믿을 수 있는 당 지도부가 필요합니다. 당원 여러분의 압도적인 모든 당원 여러분들의 투표로 100% 투표로 완성될 때 우리 민주당은 진짜 당원 주권 정당이 되고 집권 여당다운 책임감과 유능함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단 한 분도 빠짐없이 당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꼭 투표하셔서 당원 주권을 행사해 주시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대통령을 지켜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어 강덕구 최고위원의 발언입니다. 오늘도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과 남미를 순방하고 계십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쉼없이 뛰고 계십니다. 이번 순방은 단순한 외교 일정이 아닙니다. 한미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그리고 중남미 국가들과 에너지 공급망 협력을 확대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드는 중요한 경제 외교입니다. 세계를 무대로 국익을 위해 뛰고 계신 대통령께 응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권 여당 민주당은 대통령이 해외에서 국익을 위해 뛰는 동안 국내에서 국정을 든든히 뒷받침해야 합니다. 대통령의 외교 성과가 당내 정치에 가려지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합니다. 이번 전당대회 역시 누가 더 큰 목소리를 내느냐를 경쟁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누가 이재명 정부를 가장 성공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지를 경쟁하는 그런 전당대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당원의 뜻이고 그게 국민의 요구입니다. 그게 시대 정신입니다.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더 큰 희망을 드리는 강력한 집권 여당으로서 나아가야 합니다. 공경합동수사본부가 특정 종교 세력의 집단 입당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의 본질은 하나입니다. 실제로 특정 종교 세력의 조직적인 당의 침투, 그리고 그것이 당원의 의사를 왜곡하고 당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려 했는지 그것을 밝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내부에서는 본질을 흐리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부 세력의 개입 가능성을 경고한 사람에게 어떻게 알았느냐, 수사를 미리 알았느냐를 따집니다. 더 나아가 당헌 제84조 그리고 당규 제8호, 제9조, 제1항에 따라 특정 종교 세력 개입 의혹을 제기한 후보자를 즉시 조사하고 사실 근거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후보자 자격상실, 제명 제소 그리고 형사고발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합니다. 속아 웃을 일입니다. 당을 파산시킬지도 모를 의혹 제기를 중징계 조치함으로써 혼란을 발본원색해야 된다, 세곤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황당합니다. 해당 당원 당규는 선거 부정에 대한 제재 규정입니다. 특정 종교가
개입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이 선거 부정이지 그 의혹을 제기한 것이 어떻게 선거 부정이고 해당 행위입니까? 지금 공경합동수사본부가 실제로 그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근거가 있음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정황들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의혹을 제기한 후보를 제재하자라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거꾸로 짚은 것입니다. 대체 그 이유가 뭡니까? 더욱이 우리 안에서는 대통령의 필연적 실패를 말하고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의심하는 공격에는 침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침묵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런 부당한 공격에는 입을 닫으면서 외부 세력의 개입을 경고한 동지에게는 날을 세웁니다. 무엇을 지키고 무엇과 맞서야 하는지 완전히 뒤바뀐 것입니다. 당의 침투에 민주주의를 왜곡하려는 세력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흔드는 세력에 단호히 맞서는 것, 그것이 집권 여당 민주당이 지켜야 될 원칙입니다. 경고가 해당 행위가 아니라 침묵이 해당 행위입니다. 더 이상 침묵하지 마시고 그 침묵은 결국은 당원 여러분들이, 국민들이 심판할 겁니다. 이 문제는 합동수사본부의 수사에 맡기고 그리고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당에서 앞장서서 이중당적, 위장입당자에 대한 자율적 정리를 실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당에 요구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전당대회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번 전당대회는 과거를 둘러싼 논쟁이 아니라 미래를 경쟁하는 전당대회,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누가 더 제대로 뒷받침할 수 있냐를 경쟁하는 전당대회가 되어야 함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문정복 최고위원입니다. 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번 전당대회의 가장 큰 결실은 검찰개혁을 완성시키는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참 너무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지난주 더불어민주당은 정책의총을 통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예정대로라면 7월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 같습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검사가 직접 수사하는 보안수사권을 폐지한다는 개혁의 원칙은 분명합니다. 한 기관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진 채 마음대로 칼을 휘두르던 시대는 끝내는 일입니다. 검찰개혁은 특정 기관을 벌주기 위한 보복이 아닙니다. 조작기소와 선별기소, 별건 기소로 국민을 겁박해온 잘못된 권력구조를 바로잡고 국민께 사법주권을 돌려드리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미 검찰권이 통제받지 않을 때 한 사람의 삶과 한 나라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 똑똑히 보았습니다. 다시는 수사권이 정치보복의 도구가 되고 기소권이 권력의 방패가 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국민의 피해가 생겨서도 안 됩니다. 피해자가 직접 자료를 제출하고 의견을 밝힐 수 있도록 하며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과 수사기록 열람의 문턱도 낮추겠습니다.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성폭력과 스토킹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는 더욱 두텁게 보호하겠습니다. 수사기관 사이의 견제장치도 촘촘히 세웠습니다. 검사의 보안수사 요구와 재수사 요구가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하고 모든 수사 과정을 기록해 사후에 국민의 검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10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출범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원칙은 흔들림 없이 지키고 피해자 보호는 더욱 두텁게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주말 그동안 최고위원 당선을 도와주셨던 분들께 마무리를 앞두고 감사 인사차 광주에 다녀왔습니다. 만난 모든 분들이 말씀하시는 하나의 주제는 신천지였습니다. 오마이가 발표한 합수본발 기사가 사실이냐, MBC가 보도한 이재명, 이낙연 대통령 선출에 진짜 신천지가 들어왔는지 궁금해하셨습니다. 21년 대통령 경선 선거인단 모집은 국민 선거인단 방식이었습니다. 그 시기에 신천지가 들어왔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21년도 대통령 경선에 참여한 선거인단은 당원이 아닙니다. 마치 그 시기에 경선에 참여했던 분들이 당원이 듯한 뉘앙스를 주는 보도에 실망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본질이 전혀 다른 사안입니다. 이에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오마이에서 말한 육산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천지 신도가 입당한 정황이 있다면 합수본은 즉각 발표하시고 문제를 제기한 후보님께서도 즉각 근거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당에서도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체크해서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원들께서 걱정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어떤 형태로 저희 전당대회에 영향을 미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명확하게 말하는 것은 당원들이 너무 비참하게 자존감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의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해보겠다라는 의지로만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 문제는 당원들을 마치 신천지 신도로 매도하고 저희 당에 신천지 신도가 들어와서 조직적으로 당무에 개입했다라는 그런 오명을 쓰기에 지금 이 상황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를 제기한 후보님도 당연히 발표하셔야 되고 이를 보도한 언론도 근거를 발표하셔야 되고 이 근거가 합당하다면 당은 정확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조사하고 발표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자랑스러운 70년 역사에 빛나는 민주당원들이 안심하고 당 활동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지원 최고위원의 발언입니다. 이제 여름방학 기간이 돼서 아이들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늘다 보니까 신경 쓰이는 부모님들이 많으실 겁니다. 요즘은 단순한 영상 시청만 문제되는 게 아니고 불법 도박 사이트가 아이들의 손에 닿는 거리에 들어와 있어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고3까지 한 번 이상 도박 경험한 숫자를 전국적으로 추산해 보니까 15만 명이 넘습니다. 첫 도박을 경험했던 평균 나이는 초등학교 5, 6학년 무렵이 평균입니다. 전체 청소년의 절반 이상이 도박 광고를 접했다고 하고요. 불법 웹툰 그리고 불법 영상 사이트의 배너, 팝업 광고, SNS 광고들에서 아이들이 도박판으로 미끄러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시작을 하지만 손실이 쌓이면 부모 계좌를 몰래 이용하기도 하고 친구들한테 돈을 빌리거나 절도에 손을 대게 됩니다. 중고거래 사기도 발생하고 학교 폭력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또 보이스피싱 전달책 같은 2차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도 적발되고 있습니다. 아이 한 명 일탈에서 시작해서 가족과 학교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사례도 허다합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경찰에서 지난 5월 중순부터 한시적으로 청소년 사이버 도박 자진 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 7월 중순까지 800건이 넘게 접수가 됐습니다. 그동안 도움을 청하지 못했던 아이들이 그만큼 많았다라는 경고 신호기도 합니다. 대응의 중심은 불법 도박 산업의 차단과 아이들의 회복에 두어야 됩니다. 불법 도박 사이트와 광고를 신속히 삭제하고 차단하는 일,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불법 광고의 불법 반복 노출, 재유통을 막을 실질적인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금융기관과 전자금융업자도 미성년자의 타인명의 계좌를 이용하는 것, 그리고 간편결제 이용 등의 이상거래를 조기에 탐지하고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하고 학교에서도 위험신호를 조기 발견하면 상담, 치료로 연결하는 일과 또 자진 신고한 청소년들에게 처벌보다는 회복 그리고 선도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을 해야 됩니다. 이런 관련 법안들이 상임위별로 다 흩어져 있습니다. 교육위에는 학교 예방교육이 걸려있고 문체위에는 상담과 치유기관 문제가 걸려있고 성평등 가족위에는 학교 밖 청소년 문제가 걸려있고요. 정무위에는 도박계좌 지급 정지 그리고 금융결제망 차단이 걸려 있습니다. 과방위에는 불법 광고와 사이트 차단 관련 법안들이 계류 중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예방부터 차단, 치료와 회복까지 국가가 함께 책임지는 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박교안 최고위원의 발언입니다. 오늘은 우리 결의의 비극, 한국전쟁 정전 73년 되는 날입니다. 포승은 멈추었지만 긴장과 대결은 여전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평양 능라도에서 연설하셨듯이
5,000년을 함께 살았고 겨우 80년을 헤어져 살아온 한 결의입니다. 우리는 다시 지난 80년간의 적대를 청산하고 평화로 나아가기 위한 위대한 걸음을 내디뎌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아무리 비싼 평화도 전쟁보다 낫습니다.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낫고 싸울 필요 없는 평화가 가장 확실한 안보입니다. 북한 GDP의 2배에 달하는 국방비, 세계 5위 군사력, 한미 군사 동맹에 기반한 강력한 억지력, 이 정도면 힘은 충분합니다. 더 이상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과 같이 힘으로 자극하는 정책을 쓸 것이 아니라 지원과 소통, 대화와 협력을 통해 신뢰를 조성하며 한반도 평화 구축으로 직진해야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전국 당원대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2년차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담대한 여정이 시작된 시점에서 열리는 이번 전당대회는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한 개혁과 통합, 혁신과 전진의 자리여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성공해야 국민이 행복해집니다. 이재명 정부가 성공해야 대한민국이 도약합니다. 12.3 내란을 이겨내고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 주권정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은 대한민국과 대한국민 모두의 꿈입니다. 하여 우리 민주당은 지난 1년여 시간 애월하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하여 어떤 사심도 없이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구현하고 국정 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일로 매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그 어떤 정권, 그 어떤 정당도 해내지 못한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 당원주권 정당개혁을 이루어냈고 이번 전당대회는 그 개혁의 성과 위에서 지속적인 개혁 동력을 확충하여 당의 개혁 역량과 이재명 정부의 민생 성과가 상승 효과를 만드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려면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경쟁하되 전쟁하지 말아야 하며 사선을 함께 넘은 동지를 적대시하거나 분열을 조장하는 일만큼은 결단코 없어야 합니다. 그것이 개혁과 통합, 혁신과 전진으로 가기 위한 전제입니다. 하여 죽을 힘을 다해 이재명 정권을 창출한 더불어민주당을 이른바 반-이재명 정당으로 몰아가고 일편단심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죽을 힘을 다하고 있는 민주당원을 반명으로 낙인 찍는 진만큼은 삼가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집권여당 민주당, 이재명 정부의 최일선 야전군 민주당원을 반명으로 몰아세워 배척하는 것이 대통령에게 우리 당에 대관절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반명 낙인을 찍었으니 전당대회 끝나면 쫓아낼 겁니까? 아니면 친명 보정서 받은 사람들로 딴 살림이라도 차릴 작정입니까? 그럴 게 아니라면 아무 실익도 없고 상처만 남기는 반명몰이, 편가르기는 즉시 중단되어야 합니다. 우리 당 내부를 친명과 반명으로 나누는 행위야말로 역설적으로 반명, 분열주의라는 사실을 직시해 주기 바랍니다. 거듭 말하지만 우리 당이 걸어온 지난 1년의 여정에 반명은 없습니다. 엇박자도 없었습니다. 전광석화, 당청공조, 이심전심, 역할 분담이 빛을 발한 시간이었고 그 결과 일 잘하는 이재명 정부에 대한 국민적 지지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그 지지를 이어가며 더욱 튼튼히 해야 할 천금 같은 시간에 터무니없는 반명몰이로 당원과 지지자를 갈라세워 얻은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정부, 여당에 대한 불신과 지지율 하락뿐이지 않습니까? 이재명 정부의 실패를 바라는 내란 세력들이나 반길, 자해 정치는 이제 사라져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아무런 사실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무책임하게 자행되는 전당대회 신천지 개입 주장은 우리 당을 범법정당,
위헌 정당으로 낙인 찍고 검찰과 언론의 먹잇감으로 던져주는 참으로 위험천만한 해당 행위입니다. 선관위, 윤리감찰단, 윤리심판원 등 당의 감찰기관은 관련 후보자에 대한 조사에 즉시 착수해 주시고 사실 근거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이 위태롭습니다. 더 큰 혼란과 위험은 막아야 합니다. 당의 공식 기구는 기구대로, 당원은 당원대로 민주적 국민정당 더불어민주당을 지키기 위해 분투해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민주당을 지켜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당대표 직무대행께서 회의를 폐회하시겠습니다. 예, 제311차 최고위원회 회의